지난 5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2달여 만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부실 수사 의혹, 경찰 수사 라인의 윗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린 장윤기.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5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이후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가 결국 범행 동기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선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이 화질을 개선한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태연했던 행적도 오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빨래방에 세탁하는가 하면 인근 미용실에 들러 머리까지 다듬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지 양형사유의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은 피해 여고생 유족과 여고생을 도우려다 부상을 당한 고교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현직 형사과장을, 경찰은 수사팀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시 경찰서장 등 지휘부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 등 수사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경찰 특별수사단. 청장실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성범죄 관련성 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수사팀원과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증거랑 진술 다 종합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한 중간 책임자인 광산경찰서 전현직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상대로는 사건 직후 광산경찰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재판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면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윗선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 보완 수사로 가려져 있던 진실을 추가로 밝혀낸 게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를 찾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속도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경찰은 가해자 이모 씨를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한 뒤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었던 한 의원도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우는 세상이 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단체 6곳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이 피해자 입장에선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권 송치나 피해자의 수사 기록 열람권 등 실효성 있는 보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같은 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고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겁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공동 발의자 10명을 채우는 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친전을 받은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악용 우려가 없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직회부를 해서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며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괴물 조직이 탄생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안 수사권 지켜내자. 개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